들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니까 네. 아우 또 막 찌그럭버그럭 시끌벅적 난리도 아니에요. 이 합당 네. 문제를 가지고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주말 사이에 사실상 이렇게 굳이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네네. 400억 부채설. 400억. 그게 제일 황당한데요. 네. 저는 첫 번째 좀 음모론에 입각해서 이 사안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가짜 뉴스가 저 뭐랄까 국민의힘 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무슨 부채 민주당에서. 400억 설 네. 저희 그 선관위에 예. 다 회계 보고 하고요. 예. 회계 보고 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당장 검색하면 지금 당장 검색하면 나와요. 예. 거기에 차입금도 없고요. 예. 심지어는 미결 정상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갚아야 돼 어디 가서 향후 결제해야 될 돈도 없고 네. 깔끔하게 정리돼서 올라가 있는데 도대체 400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나 가짜 그러니까 그 나는 통합에 반대요라고 아니, 주장할 그럴 수 수 있어요. 예, 예. 얼마든지. 예. 예. 그리고 왜 통합에 반대인지 논리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왜 반대인지를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아니 그렇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뭐 미략설, 미략서 뭐 그 얘기 좀 정청래 뭐 조국 간에 뭐가 있었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 지난주에 나온 가장 큰 사진 뉴스, 그 미략설과 관련된 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국회의원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이게 무슨 내용인 거냐, 어떤 미략이 있었던 거냐. 미략설 예. 그러니까 미략설 타격 예. 지점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미략이 있으면 미략의 실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돼요. 미략설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예. 음모론을 부추기는 방식이지 팩트 체크가 돼서 저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으면 네. 이런 미략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미략이 있다면 합당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팩트를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략설을 타격하려며요. 그러니까 그거 좀 미략 이상하지 않아요? 물음표 타격 소재 예, 미략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네.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님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라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미략은 없다는 게 지난주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를 여기 예, 취재편집에 취재편집에 와서 와서 쭉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급작스러웠고 예. 전격적인 적이었다. 제안이었다. 갑자기 연락이 온 거다. 갑자기 정청래 연락이 대표로부터.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어쨌든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회람을 한 거고 내일 발표한다니 그 내용을 봅시다.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합시다. 네. 그리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안이 네. 있는 그리고 거죠? 우리는 태도를 굉장히 일단 당 대표 우당의 당 대표가 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진지하게 그 무게를 생각해서 진지하게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차분하게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보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굉장히 큰 배입니다. 네. 웬만한 비나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네. 불어도 살짝 흔들리긴 하더라도 금방 중심을 회복해요. 우리는 12명 딱 있는 작은 배입니다. 작은 비나 파도에도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작은 배는 사람이 한쪽으로 조금만 쏠리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잡으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예. 기본이었어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작은 배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지난주 내내 제가 5군데 이상 당원 간담회를 하면서 비공개 당원 간담회를 통해서 네.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과정을 차분하게 거쳐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도 네. 자당 당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내부에서 정리를 해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랄까 이제
내부에서 차기 그 5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로를 겪을 것이 어떤 경로로 이것을 수립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서 이 전략의 상이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서로 다른 전략들이 있으신 것 같고 네. 그 전략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그냥 토론을 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당 내에서 네. 교통 정리를 해 들어가면 되는데 네. 저는 저희들이 진중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내부 토론을 하고 있는 만큼 내부에서 교통 정리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그 이혜민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의견이 정리된 후에 네. 민주당 내부가 다 정리되면 그 다음에 합당 논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네. 네, 이런 입장을 아니 저희들은 정청래 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저희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와서 댓글 다는 분들이 정청래 개인의 제안이지 민주당의 제안이 아니다 이렇게 달아요. 아, 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 대표인데 네. 예. 대표께서 정청래 개인의 제안이다. 민주당의 제안이 민주당의 제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인데 네. 그러면 민주당이 예. 이게 진짜 이게 개인 정청래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과정의 어떤 그 그거는 문제점을 이제 내부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의원 통해서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잘 정리해서 예.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제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통합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를 물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성이 48, 반대가 30이에요. 반대로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팽팽합니다. 찬성 41, 반대 42. 반대가 1%포인트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민주당은 오히려 찬성이 많고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반대가 많네라는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요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아까 그런 말씀 드리면 예. 황운하 의원이 먼저 무슨 뭐 지분 얘기했잖아, 공동대표 예, 얘기했잖아 그런 예.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희들은 딱 선을 걷고 뭐 굉장히 그 당대표 공동대표해야 된다. 굉장히 강력한 말하자면 주의를 경고. 촉구를 드렸습니다. 당 예. 대표께서 직접 예. 그런 얘기 함부로는 안 된다. 안 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황운하 의원은 정확하게 왜 그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황운하 의원님은 지금 최고위원이 아니시고 세종시장 선거에 매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날 수요일 날 논의에도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은 잘라낼 걸 잘라내고 교통 정리를 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뭐 그렇게 오해된 지점들이 있을 수 있었다. 네네. 그런 지점들은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 지지율은 근데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국혁신당 내에도 팽팽합니다. 그 다 뭐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네. 하여튼간에 팽팽하다라는 그쵸. 정도는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또 여론조사 꽃에서 했던 조사에서는 뭐 70-80% 정도 네. 지지자들 예. 사이에서 뭐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70-80%에 가까운 지지자들이 네. 합당을 원한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논의의 초기 단계라서 네.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들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갤럽 조사에서도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엄청 반대하죠. 예, 매우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찬성 12, 반대 45, 약보수도 찬성 18, 반대 55, 중도가 찬성 28, 반대 40. 진보 진영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네. 약진보가 40 찬성, 반대 34, 매우 진보가 55. 그러니까 진보 진영은 통합에 찬성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도 또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요런 그 어떤 그 패러다임이 보이더라. 네, 라는 거죠. 예, 그 뭐 국민들의 뜻을 잘 따라야 되고 우리 특히 합당의 주체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바둑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뒤에서 훈수 드는 사람이 꼭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아니거든요. 예. 훈수도 꼭 우리가 이길 바라는 훈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그 어쨌든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론 추이도 추이지만 네. 근거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통합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를 지켜줬으면 좋겠어라는 네.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양당이 이게 양분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 제3의 정치 세력이 설 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많이 쇄빙선 하시죠. 역할을 좀 제대로 그렇죠. 해줬으면 좋겠다. 작은 배지만 쇄빙선을 좀 해라. 예.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이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선에 올라가서 혁신 엔진 역할을 해달라라고 예. 하는 바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럴 수 뭐 있죠. 폭넓게 지금 제가 듣고 예, 있는데요. 예. 조국 대표님도 비롯해서 혁신 엔진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거고요. 걱정도 다 있습니다. 자, 쇄빙선 역할 계속해라. 야, 근데 지방선거 후에 쇄빙선 역할을 계속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니네 단단해?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야, 그 큰 배에 올라가서 혁신 엔진을 할 수 있겠어? 오히려 그 바다에 뛰어든 소금 인형처럼 그냥 녹아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각각이 모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네. 토론과 계획을 가져야 되고, 저는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께도 네. 자강의 길을 간다고 해서 거기가 그 멋지고 그 소위 가오나는 길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3당 20년 넘게 해봤잖아요. 해봤죠. 예.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잘 압니다. 예. 저는 각오가 돼 있어요. 예. 겪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 그렇게 멋지게만 한 길 아닙니다. 생존의 맞아요. 경각에서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가야 돼요. 그 각오해야 되고요. 네.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렇습니다. 가면 거기서 뭐 큰 당 간다고 꽃길 열리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